최근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에서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최고 권위의 스포츠 시상식 빅토리컵에서 최우수 외국인 감독상. 2019년 박항서 감독 이후 6년 만에 한국인 축구 감독이 받는 영예였습니다. 시상 발표자가 김상식이라고 하는 순간 김상식 감독의 표정은 매우 담담했습니다. 방송 카메라에 잡힌 그의 모습, 이미 받을 줄 예상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무대로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렸다 나가야 하는지를 몰라서였죠. 방송에서는 김상식 감독이 1년 6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 아세안컵 결승전, 태국과의 접전이었습니다. 종료 직전 베트남 선수가 태국 진영 골대를 향해 40여 미터 거리에서 공을 굴렸습니다. 태국 골키퍼는 이미 골대를 비운 상황, 공은 정확하게 굴러갔고 속도가 줄어들면서도 골대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베트남 축구 팬들의 열광적인 분위기와 김상식 감독이 날뛰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이후 김상식 감독은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해서 베트남 축구협회 회장님, 박항서 감독님, 그리고 우리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상식 감독은 장관, 축구협회 회장, 그리고 박항서 감독, 선수들, 코치들까지 거론하면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항서 감독이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김상식 감독보다 앞서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 최강으로 만든 감독이었습니다. 약 6년 동안 이뤄낸 업적으로 계약 연장은 물론이고 많은 포상금과 훈장까지 받았고 베트남을 언제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특혜까지 받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게 되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상식 감독은 시상식에서도 박항서 감독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김상식 감독은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몇몇 선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딘박 선수, 반캉 선수, 그리고 히우민 선수. 여기서 중요한 건 히우민 선수는 U23 아시안컵 4강전에서 중국과의 경기 중 불의의 사고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8개월 뒤에 있을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선수. 부상으로 재활 중인 선수의 이름까지 김상식 감독은 잊지 않고 불러준 겁니다. 그런데 김상식 감독은 방송에서만 선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2026년 1월 25일 U23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을 꺾고 당당히 3위로 마감한 베트남 대표팀이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수백 명의 환영 인파가 몰렸고 선수들은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상식 감독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신 조용히 한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히우민 선수를 직접 끌고 공항을 들어가는 모습. 이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고 베트남 매체들과 동남아 매체들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베트남 매체 베트남넷은 김상식 감독이 휠체어를 미는 모습은 화려한 연설이나 거창한 설명 없이도 제자를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보여줬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람동은 스태프에게 맡기지 않고 선수들을 직접 격려하는 모습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전사들에 대한 존경과 특별한 애정을 보여준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7년 전 2018년 박항서 감독이 스즈키컵 결승전을 앞두고 말레이시아행 비행기를 탔을 때였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비즈니스석을 배정받았고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박항서 감독은 갑자기 부상 중인 훈중 선수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말레이시아까지 3시간 이상 걸리는데 부상 중인 너를 편한 자리에 앉혔어야 했다. 내가 깜빡해서 미안하다. 사과까지 건넸습니다. 이 훈훈한 영상이 전해지자 베트남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박항서 감독. 그리고 7년 후 김상식 감독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김상식 감독은 선수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했고 선수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결국 베트남 축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건 김상식 감독이 휠체어를 끌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국 스포츠 매체 싱크커브와 시암 스포츠는 베트남은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나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 내용에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첫째, 철저한 규율, 훈련 시간 엄수와 전술 지시 준수를 기본으로 선수들의 자세부터 교정했습니다. 둘째, 팀 시스템 우선, 스타 플레이어보다 각자 역할에 충실하게 해 특정 선수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셋째, 베트남 선수 특성에 맞춘 전술,
점유율 경쟁 대신 견고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택해 안정적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였습니다. 한국 특유의 정서, 훈련장에선 엄격하되 라커룸에선 친근하게 다가가 선수단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선수들과의 유대감을 최우선으로 하며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방식. 박항서 감독은 제대로 준비하면 누구와도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선수들의 패배의식을 깼고, 김상식 감독이 이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비교가 됩니다. 박항서 감독이 한국적 정서를 반영해서 이끌었을 때 베트남은 큰 성장을 거뒀습니다. 140위였던 피파 랭킹이 100위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보다 더 많은 연봉을 주고 데려온 트루시의 감독은 어땠을까요? 단 1년도 안 돼서 대표팀을 말아먹고 잔인하게 경질되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랭킹도 추락했죠. 베트남이 인도네시아에게도 패배할 정도로 상황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축구협회는 다시 한번 한국 감독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상식 감독을 영입했고 다시 승승장구하는 팀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처음부터 성적을 낸 건 아니었습니다. 팀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베트남 팬들에게 신뢰를 얻기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약 4개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 되면서 김상식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박항서 감독도 해내지 못한 전무후무한 트리플 크라운, 2025년 아세안컵 우승, U23 동남아시아 챔피언십 우승, 동남아시안 게임 금메달, 그리고 2026년 U23 아시안컵 3위, 한국을 꺾고 올라선 3위였습니다. 조별리그 3전 전승, 단일대회 최다승 5승, 단일대회 최다 득점 10골, 한국전 첫 승리, 10개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정서의 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김상식 감독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선수의 휠체어를 끌어준 것도 외국에서는 특이하게 봤을지 모르지만 김상식 감독에겐 선수들을 위한 당연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태국 매체에서 한국 감독의 힘을 느꼈던 것처럼 과거 유럽 축구에서도 한국인들의 특별함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지도하게 되면서 어느 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을 지도했던 게 내 자신에게 큰 행운이었다. 아시아인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성품과 예의가 그냥 갖춰진 것이 아닌 걸 알게 되었다.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TNT 스포츠 방송에서는 손흥민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마이크를 내려놓을 때 손흥민은 외국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태도로 마이크를 공손히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 모습만으로 진행자들이 반해버리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리오 퍼디낸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며 놀라워했고, 자신의 SNS에 손흥민은 우리 장비에 대한 존중이 황홀할 정도다. 앞으로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며 존중의 뜻을 표했습니다. 2023년 TNT 스포츠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순간, 골도 아니고 어시스트도 아닌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놓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는 세계 무대에서 통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먼저 생각하고 제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부상당한 선수의 휠체어를 직접 밀어주고 비즈니스석을 양보하며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놓는 문화. 이것이 베트남 축구를 변화시켰고 세계 무대에서 손흥민을 빛나게 만들었으며 김상식 감독을 베트남의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대회에서 항상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승리했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로 나와 함께 환호해주시는 모습은 저를 정말 행복하게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승의 순간을 항상 원정 경기에서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베트남 홈구장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베트남 팬심을 완전히 저격한 이 한마디, 기술이나 전술이 아닌 진심과 배려로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힘입니다. 휠체어를 미는 김상식 감독의 뒷모습, 시상식에서 선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모습, 그 모든 것이 한국 문화의 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심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